지금부터 미래한국당 최승재 후보 추첨 중소유통과 관련된 정책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님부터 하실까요? 네. 이 행사 주최하신 저희 슈퍼마켓 협동조합연합회 이범배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승재 후보님께서 저희 연합회 와서 저희 중소유통 분류나 슈퍼업계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저희 연합회를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알다시피 700만의 소상공인 대변자로서 이번 21대 국회에 입성하셔서 아마 우리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법안을 만드실 거고, 또 저희 소상공인 업계에는 아마 최승재 후보님만큼 전문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행히 이런 분을 국회에 입성시켜줄 수 있는 미래한국당에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권익을 위해서 국회 가서도 지금처럼 투쟁을 많이 해서 저희가 장사하기 좋은 대한민국, 자영업자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토대를 마련해 주심으로써 저희가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고 경쟁력 갖는 저희 소상공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서 열정과 이런 것들을 다 국회에 들어가셔서 좀 더 나라기 일을 하시면서 저희 소상공인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고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분을 모시고 저희가 이렇게 간담회를 할 수 있게 돼서 저 또한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승재 후보님의 무궁한 암당의 발전을 기원하며 다시 한번 연합회 방문하신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소상공인 기본법도 만드시고, 그다음에 소상공인과 관련된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이라는 말 자체를 정의할 수 있도록 만드신 후보님이세요. 최승재 후보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아주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여기 다 계신 분들하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10수년 동안 같이 소상공인 관련된 생존권 운동 같이 했었고 권익활동 같이 했었던, 사실 오늘 오면서 간담회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했던 동지분들한테 제 마음도 좀 다지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동안 연합회장 하면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업종들 관련된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저도 사실 이제는 정리정돈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슈퍼마켓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내용을 많이 알고 있지만 제가 또 미처 내용을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이 잘못되면은 현장의 목소리가 100% 반영 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얘기를 들으려고 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슈퍼마켓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알고 있었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우리가 항상 느꼈던 거지만 조금씩은 개선이 됐고, 카드 수수료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변종 모델, 또 우리가 이거 뭔가 하나 겨우 어렵게 투쟁해서 진짜 생업을 판개쳐가면서 앞에 여기 슈퍼마켓 앞에 각 이사장님들이 해놓으면은 또 하나 뭐가 바뀌어가고 또 뭐라고 또 하고, 이건 도대체 끝이 없는 이 일을 해왔습니다. 사실 지칠 만도 여러분들 하실 만도 있는데,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 임원배 회장님 비롯한 김은주 회장님 계셨기 때문에 슈퍼마켓에 있는 분들이 다 지금 다 행복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우리가 맞는 것을 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유통이라는 것이 사실은 유통 구조라는 것이 개인의 문제만으로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직화가 돼야 되고 협업화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정부는 조직과 협업화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얼뜻 보면은 말귀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여전히 관료적이고 행정적이고, 정작 슈퍼마켓 업주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보다 그들의 어떤 또 다른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규제를 낳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알량한 지원해준다고 해놓고 사실은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는 해준다면서 대기업의 우선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풀어주고, 이게 사실은 규제 완화를 시키는 건지 규제를 더 억압하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헷갈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거기다가 요새는 전통시장에 관련된 지원은 지자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슈퍼마켓이라는 이 물류의 시스템이라든지 슈퍼마켓들의 현대화라든지 또 슈퍼마켓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되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도리어 약탈적 자본에 의한 대기업 복합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실 지역 발전이라는 명령 아래 사용해주고, 또 그 법의 테두리에 빠져 있는 또 맹점에 있는 변형 모델인 식자재 마트가 또 상당히 어떻게 본다면 유통에 맹점을 파고들면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으로 사실은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는 슈퍼마켓들을 거의 지금 위협할 만한 수준으로 왔고, 이미 위협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양쪽에서 위아래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슈퍼마켓이라는 게 작은 가게, 동네 사랑방으로 사실은 접근을 했었지만, 사실은 슈퍼마켓이 골목 상권에 스며들어가서 제대로 된 현대화 시키면서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물류의 어떤 기지도 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 소비자하고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그 장소였는데, 그것을 갖다가 대기업 자본에 의한 편의점이나 이런 쪽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외로운 고군분투를 하십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슈퍼마켓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슈퍼마켓 장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려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슈퍼마켓의 어떻게 보면 비용 절감을 좀 시키고, 사실은 이런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거 보면은 소상공인에 관련된 부분이나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있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노동자들한테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잖아요. 당연한 듯이. 그다음에 요새 복지라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그래서 비용 절감을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만들어야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성장 모델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슈퍼마켓들이 흩어져 있던 슈퍼마켓들이 네트워크를 좀 시켜서 성장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곳곳에 몇 군데 물류센터도 만들어져서 지역별로 좀 활성화되는 것도 있고, 그건 사실은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활성화된 것도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그 지역의 이사장님의 어떤 개인 역량으로, 그 개인의 어떤 투자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겨우겨우 살려놓은 것밖에 안 되고 제대로 된 지원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류센터를 통해서 식자재뿐만 아니라 공산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좀 해서 동네 슈퍼마켓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지금 슈퍼마켓을 하는 편의점 사업을 좀 저렴한 상품을 공급할 수 있게끔 만들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기업 제조사하고의 관계에서 그냥 사실은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제 대기업 제조사들이 자기네 유통망에다만 가격을 싸게 주고 슈퍼마켓 관련된 부분 비싸게 주는 이런 일들을 거꾸로 상식적이지 않으면서 더 어떻게 보면은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법적인 부분으로 제재를 좀 하고 명문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물류센터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좀 접근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때 대형마트나 목값 쇼핑몰 같은 경우는 물건을 유통에서부터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구매를 해서 유통시키고
소비자한테 접근할 때 보면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좀 느린 면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걔네들은 워낙 뭐 구매 파워가 있다 보니 싸게 구매를 하는데 그 폐해가 상당히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유통주를 파괴하는 건데 그 구매할 때서부터 일어난 부분인데 여기서는 가격 단가를 기동력 있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러려면은 기본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그다음에 온라인 관련된 부분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비록 슈퍼마켓 업주분들께서 잘 그런 거에 접하지 못하더라도 정 안 된다면은 유능한 매니저들을 좀 각 슈퍼마켓 조합에다가도 써서 요새 그 젊은 애들 취직도 못하고 노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IT가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당연하게 슈퍼마켓에 물리나 할 수 있게끔 연결시키고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동력 있게 만드는 부분들을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메이저 애들 줘갖고 1년 쭉 지원해 주잖아요. 이거는 왜 전통시장을 지원해주고 슈퍼마켓은 안 지원해 주냐는 거죠. 골목상권하고 전통시장하고 뭐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생각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우리 이사님께서 좀 알려주시면은 저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좀 길을 좀 만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없고 또 슈퍼마켓이 우리 골목상권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라서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데 어떻게 위 나무가 잘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기초적인 부분을 사려고 외국 나가면은 동네 슈퍼마켓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더 장사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나라가 무슨 후진국도 아니고 선진국인데 우리나라만 기형적으로 발전하고 지금 왜 대형마트 다 만들어 놓고 있다가 지금 다 폐업하고 그 동네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슈퍼마켓 다 없애놓고 나면 피해가 그렇게 양산되는 걸 보면서 우리 얘기가 사실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과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자주 만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있습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되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정말 꿈꾸던 것들이 하나하나 조금씩은 현실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 삶은 피폐해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셔서 소상공인들의 삶이 조금씩은 개선된다고 걸 느끼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꿈을 같이 꾸면서 현실을 만들어서 그래도 우리가 보람 있는 상황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은 제가 지금까지 활동해왔던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에 위한 일만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거운 책임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퍼마켓을 되게 잘하세요? 아니 단체가 한두 개도 아니고 확실히 최근까지 현업에 계셨더라도 후보님이 중소유통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핀셋 정책을 많이 하실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저희가 준비한 정책과 관련돼서 회장님께서 조금 간단히 좀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어쨌든 아니 그냥 마시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도 어렵고 저희 우리가 카드 수수에 대한 좀 보시죠. 어쨌든 우리 부모님께서도 최저임금이나 급격한 카드 수수에 관해서 머리 깎고 투자까지 하셔가지고 이끌어냈던 부분들이 큰 성과가 남아있지만 사실 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에 들어가시면 하나 이제 바꿔야 될 것들이 저희 같은 경우 사실은 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5억대 미만의 소상공인이 더 많지 않습니까? 맞죠. 이런 부분들을 우대구간까지 8억대까지를 좀 해줘야 그러니까 실제 요즘은 저희가 제로페이 같은 경우도 8억 미만까지가 수수료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 안은 8억이라는 것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8억대 미만까지도 소상공인 우대 구간 0.8%를 할 수 있는 구간을 좀 확대를 해주셔야 그나마 소상공인들이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카드를 긁으면 우리가 2일에서부터 빨간 날 되면 또 건너서 5일, 4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금 회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카드 사용 후 2일 결제, 오늘 카드를 썼으면 내일 우리 통장에 올 수 있으면 저희가 지금처럼 뭐 대출 받지 않아도 그 범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 결제 대금도 뭐 포함해서 요즘 제로 페이도 그렇고 2길 결제를 해주면 소상공인들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 잘 하셨는데 저희가 그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을 해야 되긴 하지만 지금에 돌이켜 보면 그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서 대기업만 규제를 했던 것들이 지금 이런 피해가 그 마트협회라든가 식자재 마트들이 우후죽순 들어서서 더 많은 이 생태계를 교란시키다 보니까 어려워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최소한 대기업들은 한 달에 2번 쉬고 시간 규제를 받는데 이분들은 24시간까지 무한정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조그만 슈퍼나 편의점이나 이 그 식품 판매업들이 요 식자재를 중심으로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교란을 하고 있어서 무척 어렵다. 그래서 뭐 식자재 같은 경우 요즘 식자재면 식당 상품만 팔아야 이거지. 담배, 술 같은 거 팔지 말아야죠. 이렇게 그 업종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를 좀 해줘야 이게 저희 소상공인들이 자꾸 뭐만 만들어 달라서 복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되죠. 사실 대기업들도 얘들 때문에 골치를 아픕니다. 근데 얘는 대기업이라 떠들 수 없어 이런 건데 이게 가장 그 요즘 들어 피해를 입히는 쪽들이 이렇게 그 식자재 마트는 중대형 마트들이 교란하기 때문에 어려운 세상에 더 어려워지지 않나 싶어서 어쨌든 저희가 규제만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안을 뭐 좀 충분히 저희 입장을 반영해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나들가게를 통해서 일부 저희가 시설 개선을 했고 하지만 나름대로 이 물류센터랑 연관되지 않은 나들가게들도 사실 고통들을 대기업까지 손잡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끼리도 우리랑 그 경쟁력을 같이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대기업에서 물건을 쓰다 보니까 우리 저 물류조합을 운영하시는 조합들도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옛날처럼 뭐 한 가지 오픈 쇼케이스나 냉장고나 자동문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설 개선이 되지 않아서 안 되니 이번에 그 정부한테 얘기한 게 이제는 저희가 무조건 되고 지원받는 게 아니건 최소 한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초저리로 한 60개월 그 상환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 그 낙후된 매장들이 제대로 한번 리뉴얼 해서 이제는 편의점과 경쟁해서 소비자한테 좀 더 쾌적하고 깨끗한 쪽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슈퍼들이 더 이상 이 편의점으로 넘어가는 게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 세로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주는 게 지원이 아니라 이 초저리로 대출을 해주면 충분히 우리가 그거 갖고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뭐 이제 전반적인 게 다 들어가는 거겠죠. 점포 환경 개선금이나 어쨌든 포스 교체. 나들가게 한 지가 10년 됐는데 물론 정부는 지원했으면 됐지 뭘 또 해달라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그 포스 150만 원, 180만 원 바꾸는 게 저희 소상공인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또 한 가지는 이 시스템들이 알려진 편의점들은 뭔가를 붙일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우리 그 나들가게 포스는 뭐 2+1이라든가 어떤 행사를 하면 어떻게 소비자한테 주는지가 이 표시가 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부 통계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저희가 불신받는 이 단체가 되고 슈퍼하다 보니까 뭐 코스피 세일해도 사은품을 줬는데 진짜 줬는지 안 줬는지 이게 포스에 나와 있지 않고 양심적으로 하면은 이 상품은 2+1입니다. 손님한테 이렇게 권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2+1 뭐 1대1 행사 그다음에 통신사에 갖고 있는 마일리지 같은 거 저희가 OK케이십학도 처음부터 했는데 이 OK케이십을 받아먹을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어렵게 안 되는 부분들이 이 시스템 갖고 그러니까 이번에 시설 개선할 때는 이 시스템까지 제대로 한번 손봐서 제대로 저희가 편의점과 경쟁할 수 있는 이런 그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중소유통물류센터에는 사실은 그 일반 도매상들은 그 매장에 물건을 사러 오면 그 물건 그 실어주는 서비스를 다 합니다. 근데 우리 물류센터 오시는 이 조합원님들은 내가 물건을 골라서 결제하면 내가 다 실어야 되고 또 우리 그 토요일날 출근하는 이사장님들은 직접 또 실어주는 서비스까지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즘 그 취업이 잘 안 돼서 어쨌든 공공근로 쪽에 있는 분들을 조합에 한 5명 정도를 지원해 주시면 그런 서비스를 충분히 해줄 수 있어서 공공근로에 대한 뭐 기본적으로 이 유통물류센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자체 거지 않습니까? 운영은 우리 조합에서 하지만 소유권은 다 본인들이 갖고 있고 여기서 이익 내 갖고 여기서 쓰라고 하는 거니까 이 지원하는 분들이 이익 내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에다가 이 물류센터에다 공공근로 5명 정도를 의무적으로 좀 해줄 수 있으면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또 혹은 경쟁력이 또 생겨서 오시는 조합원들이 거의 패션 캐리가 많아서 충분히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이제 8억대 미만까지는 우리가 전기세가 일반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8억 미만짜리는 무조건 더 이것도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그 산업용으로 좀 전환시켜줘서 전기세 부담을 좀 들어주는 것들이 저희한테 조금 더 주머니가 좀 낮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저희보다 또 저보다도 더 많은 아시기 때문에 또 기타 거는 또 별도로 나중에 하더라도 오늘 이 토요일에 짧은 시간 내에 저희가 이렇게 몇 가지만 급히 우리 후보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뭐 어떻게 하실 수 없겠지만 어쨌든 다 원내 진입을 하시면 좀 더 우리한테 좀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상임이 가셔서 충분히 그 1대 299 뭐 그런 힘이 갖고 계시니까 충분히 우리 후보님은 이런 걸 다 이뤄내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양학 회장님 말씀하신 거 빼고 제가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빠진 여기서 아니 똑같은 얘기인데 식자재 마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고 보면 사실은 그 구멍가게부터해서 이렇게 마트를 크게 내 자금 갖고 차리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렇구나 이제 자기 자본 갖고 만드는 거야 문제는 안 되는데 요즘에 형태가 그 땅을 사면 120% 대출을 받아요. 그게 뭐냐? 뿌로과가 있어. 그 뿌로과를 통해서 120%를 받는데 이게 문제예요. 120%를 받으면 땅값 나와버리고 20%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용까지 나와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물건 업체가 다 갖다 줘. 그러니까 비용을 얼마 안 들이고 마트를 차리기 때문에 우죽선 한 사람이 보통 지금 서울의 중앙마트나 세계로 마트 이런 사람들은 보통 마트가 한 사람이 13개, 4개, 5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지. 지금 나도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매장이 커요. 네. 한 400평 뭐 이렇게 돼서 큰데 이건 나는 내가 평생 40년 동안 벌어서 땅 사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뭐 우죽순으로 그 대신 한 개밖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이 막 5개까지 막 하는 사람이 수두룩이에요 지금 전국에. 이게 문제란 말이야. 이게 규제를 그 개인이 돈 벌어갖고 이렇게 키우는 거는 규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법이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안 되지만 이거는 그 브로커가 있어갖고 대출을 막 120%씩 막 해줘 버리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좀 기획하시면 좀 다뤄서 그런 그 브로커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좀 찾아내서 그걸 못하게 막아줘야 우죽순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10주년 동안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고 또 연합회 들어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하시면서 더군다나 이제 그 애 많이 쓰셔가지고 이제 국회라는 곳에 이제 정말 나라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에 대해서 북한을 먼저 드립니다.
너무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저도 그 간단하게 이 식사대마트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사대마트가 남은 성남 광주에서 하는데 성남에는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는 없어요. 광주에는 인구 지금 38만 도시에 한 22개 정도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게 식사대마트가 300평에서 한 1000평짜리 이렇게 들어오면은 우리 골목상권의 슈퍼가 한 2km 내에는 그냥 전멸을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 구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게 뭐 우리가 한 650개 정도의 거래처를 가지고 갔었는데 식사대마트가 요즘 그렇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18년, 19년, 17년 이게 3년 동안에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그로 인해서 그 우리 매출처가 한 300개 정도 없어졌어요, 지금. 뭐 편의점으로 간 것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은 그보다는 가장 많이 일한 게 이제 그 식사대마트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없어졌는데 그거를 저는 국회에 입성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 골목상권이 예전같이 그렇게 호황은 못 느끼더라도 현상이라도 유지하게 만들어 주시려면은 이런 입법을 좀 하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 뭐 가시면은 뭐 저희도 잘 아시겠지만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런 거 입법을 하셔가지고 그들도 이제 들어올 만큼 들어왔거든요. 지금 우리 부회장님 말씀했듯이 한 사람이 보통 4-5개 가져가요. 그렇게 조건이 좋기 때문에 대출을 이게 뭐 공시지가 100억 정도 나오는데 130억씩 대출을 받더라고 이게 알아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땅 사고 건물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짓다가 하다가 뭐 이천도 나가고 용인도 나가고 광주 나가고 이래다 보니까 정말 그들이 우후죽순역으로 다 전국적으로 지금 뭐 몇백 개 됐죠. 한 300개 넘었죠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통계적으로 300개만 10개씩 없어서 3000개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말씀해본 소용 없습니다. 네. 당시에는 내내 그렇게 대답하고요. 그만인데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1호 법안으로 그거 한번 추진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치인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70년, 80년, 90년을 살아오면서 90년대를 살아오면서 정말 없이 살았어도 내일의 희망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뭐 한 방에서 그냥 뭐 5-6 살면서 우리도 7남매가 커왔는데 7남매가 어떤 데 한 방에서 뒹굴면서 이렇게 살아오면서도 그래도 내일은 희망이 있지, 내일은 잘 먹고 더 잘 살지 이런 것 때문에 해왔는데 지금 현대는 저는 뭐 아까 밥 먹다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 세계에서 그냥 1등 국가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 정치만 잘했으면 정말 아주 최고의 그런 낙원 국가가 되겠는데 이걸 잘 못하고 있다라는 정치인들 비판을 좀 제가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최승배 회장님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런 부분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카드 이제 디플러스 전에보다 많이 개선됐죠. 개선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여전히 이게 몇 년 전에 추석 때 11일인가 했는데 11일 있다가 입금 들어와서 뭐 이게 도대체 개념도 모르고 이게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카드사 직원들이 쉬는 날이라고 그거 안 된다고 우리는 장사 안 한다 그럼 휴일 날은 그럼 우리는 뭐 돈이 없어 이런 부분인데 요새 내가 이제 그거 갖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뭐 디플러스 일을 좀 낮추긴 낮췄는데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그거를 하나 몇개 했어요 지난번에 뭐 그 얘기는 아직 하더라고. 직접 정부가 저리로 이제 좀 날짜가 늦어지면 대출을 좀 대출식으로 해갖고 뭐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빨리 입금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고민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그때 거기서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내 패키지 하다가 그 단계를 좀 가다가 정부가 직접 하는 거니까 이거 사채가 아니니까 그 단계를 가면서 이거를 더 줄여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제일 간단한 거는 결제가 빨라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말에 이 카드사들이 논다고 결제 안 해주는 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렇다고 지금 걔네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뭐 요새는 또 노동권이 보장돼하고 주말에 나가서 이거 야간에 이거 하면은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이자를 좀 싸게 해서 빨리 그 다음 몇 시간 만에도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그 강구하고 있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은행이나 서울신용부 각 보증재단하고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외식업 쪽에 보면은 식자재 카드라는 게 있어요. 식자재 카드가 이제 가 있는데, 식자재 카드가 뭐 주류카드 별건 아닌데 그걸 좀 변형을 시키면은 여기서 물건을 구매하시는 금액을 일정 금액까지는 어느 정도 그 신용보증에서 카드사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일정한 부분까지 뭐 몇 억까지는 딱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보증을 딱 걸어놓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차피 구매하는 구매 카드를 만들어 놓는 거지. 사실은 그게 이제 그 외식업 같은 경우는 이제 주류 카드와 이런 것들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그 아들은 이렇게 의제 매입을 받으려고 한 건데, 의제 매입이 되니까 그거는 여기는 사실 의제 매입하고 해달라고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공사분들. 근데 이제 물건을 거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음 같은 식으로 약간 보증을 걸어놓는 거거든요. 이거 한 가게다 한꺼번에 금액을 많이 못 늘리는데 그것도 조금 늘리는데 뭐 한 번 할 때마다 5천만 원, 1억 정도고요. 근데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이디어 차원으로 그 저번에 금융위원장한테 얘기하고 은행 카드 협회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 중앙신용보증재단 중앙으로도 얘기했고, 어차피 신용보증재단 중앙에서 이건 결정하면 되거든요. 보증서를 꾸며주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서부터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못할 것 같고, 슈퍼마켓 전체가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물류센터에서 좀 시작을 하는 부분도 한번 제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전에부터 계속 고민했던 건데, 매출 8억, 10억, 이 카드 수수료를 계속 낮추긴 낮췄는데, 사실 대형마트하고의 대기업 가맹점하고의 차별하지를 말아야 된다. 그런데 뭐 어쨌든 차별화 안 되는 것처럼 하니까 뒤를 지원금 주고, 그리고 일반 가맹점은 낮춰지는 것처럼, 근데 매출로 따지다 보니까 실질적인 혜택이 좀 없는 거야.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소고기집에서 매출 한 1년에 1억 파는 사람이 10억 파는 사람보다 이득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슈퍼마켓은 이득률이 작잖아요. 이득률이 이게 매출 10억이 돼봤자 버는 거는 워낙 이게 뭐 조그만 밖에 없는 거니까, 매출이 높다 해도 마진율이 좋은 것이 아니고, 매출이 떨어져도 마진이 뭐 나쁜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진율을 평균을 좀 낼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그 마진율을 갖고 설득을 해야지 얘기가 되는데, 매출 8억 10억 그러면은 느낌이 매출 5억짜리에 비해서 좀 낮지 않느냐, 매출 5억부터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3억부터 해결해 줘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조금 애매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논리가. 그러니까 매출 8억이나 10억이래 봤자 따지고 보면은 다른 업종에 이런 개념이 틀리다. 이거 진짜 이건 뭐 박리담회로, 사실은 여기서 뭐 우리가 1,000원짜리 팔아봤자 100원도 남기기 어려운 판인데 중간중간 떼면 여러 개를 팔아야 되는 건데, 똑같이 1,000원 팔아서 700원 남는 장사랑 똑같이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설득 논리를 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진율을 어느 정도 평균 마진율을 다 공개는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해서 접근을 해야지 아마 접근하기가 좀 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설득 논리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하면은 뭐 이 정부는 맨날 하는 소리가 끝이 없죠. 뭐 누구를 언제 판단하냐, 뭐 다 그랬냐. 근데 이제 전체적인 안 들어도 상징적인 몇 개 업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식자재 마트 부분은 상당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 아시겠죠. 식자재 마트 해가지고 우리 정권의 이 수호신처럼 지금 더 움직이고 있어서 아주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식자재 마트가 불공정행위가 게 제일 심해요. 식자재 마트는 땅만 해갖고 가건물 딱 지어놓고, 그다음에 뭐 정육이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야채라든지 계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요새 대형마트나 대기업 마트는 그 짓을 못 하는데, 물건 내다 놓고 그냥 팔게 하고 자기네들 완전히 입으로만 소리로만 다 장사를 시작하고,
노상에다 주차장 만들고 문제 놓고 이런 일들이 이 불공정 행위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평수를 유통산업발전법 안에 평수를 식자재 마트가 들어올 수 있는 최소한에 뭐 아까 이런 슈퍼마켓이 커져서 규모가 커지는 부분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전문적인 식자재 마트를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집어넣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 가면은 전통시장에 다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전통시장에 식자재 마트가 들어가면 그 전통시장이 한 3년 안에 괴멸 없어져요.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식자재 마트는 안 파는 게 없이 다 파니까. 안 파는 게 없이 다 파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서 하는 거 원래 식자재 마트가 만들어진 최초의 시작은 도매를 한다 그랬거든요. 없죠. 지금 소매까지 다 해버리니까 손님들이 다 소매를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식자재 마트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대기업이나 복합 쇼핑몰은 상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생을 해야 만들 수 있고 복합 쇼핑몰 들어간다고 우리가 다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논리가 잘못하면 좀 우리가 딸려요. 근데 문제는 두 가지예요. 이 식자재 마트와 농협 하나로 마트, 소형 하나로 마트서부터 중형 하나로 마트까지 다 거기서 잡아먹는 거예요. 하나로 시골 가면 하나로 마트밖에 없거든. 근데 하나로 마트가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유통산업 발전에 적용을 한다 보니까 지역에 가서 보면은 지역 상품권을 요새 판매하지 않습니까? 지역 상품권의 70% 이상이 하나로 마트에서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소상공인 좋아진다고 상품권 만들고 지역 상품권 만들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로 마트 가서 쓰는 거야. 다 구매를 하는 거야. 그 동네 식당이나 음식점 가나 슈퍼마켓 가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지역 지자체 다니면서 그 통계를 봐니까 심해요. 시골일수록 더 심해요. 완전히 뭐 저 전남 구례 같은 경우는 87%가 하나로 마트에서 다 수거가 됐어. 나머지 13% 갖고 그 동네에 있는 음식점들 하나로 마트를 다 나눠주면은 그게 되는 지역사랑 상품은 10% 이득입니다. 네, 그 네. 10%를 그 나라 우리가 낸 세금 갖고 주는 거지. 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개선을 시키지 않으면은 정부가 맨날 소상공인 좋아진다고 떠들어봤자 실질적인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좋은 치를 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좀 문제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지금 시설 개선이 뭐 이 관련된 건 사실 경영 환경 개선 자금이 지금도 예산이 있어요. 충분히 많이 있는데 이제 경영 개선 자금이 옛날보다 예산 중소기업청 시설보다도 예산이 엄청 늘었죠. 우리가 사실 그 예산 는 것도 뭐 소상공인들이 있으니까 예산이 는 거지 그 사람들이 무슨 예산이 늘었겠어요. 어쨌든 큰 예산을 늘려놔야지 우리도 지금까지 예산 늘리는데 노력을 했는데 경영 환경 개선 자금이 아까도 말씀드린 되게 무의미하게 쓰이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옛날에 슈퍼마켓을 해주던 거를 다른 업종에 다 확대시켜갖고 그냥 경영 환경에 간판 바꿔줘. 뭐 이런 거나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이 없는 이게 환경이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이 아주 행정적인 관료적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그냥 뭐 해줬다? 영수증 잘 끊어왔다. 이러니까 전 업종으로 지금 흩어지다 보니까 경영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 좀 애매한 게 있는데 사실은 이 경영 환경 대안자금을 요식업 쪽에는 해줄 필요가 없는 게 외식업은요 그 예산이 기금이 따로 있어요. 걔네들은 뭐 엄청 외식 기금이 따로 엄청나요. 예, 많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엄청 많아요. 근데 그 기금을 쓰는데 지금 외식업 쪽이 소상공인 앞이랑 좀 어울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탐내고 이걸 다 타고 있어 지금 경영선자하고. 그러니까 정작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유통에 관련된 기본적인 동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특화성을 못 느끼고 그냥 아무나 지원해주다 보니까 예산이 맨날 딸린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가게 하나 그냥 돈 주는 것이 아니라 뭐 동네 식당 떡볶이집 간판 바꿔준다고 떡볶이가 갑자기 10배로 팔리겠습니까? 아니지. 실질적으로 경영개선 안전자금에 그래서 저는 경영개선 안전자금을 쓰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슈퍼마켓 앞에서는 하시겠지만 개별 또 업주들은 또 상황이 틀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포스 하나 바꾸는 게 소원이야. 어떤 사람은 주차장 앞에 뭐 간판 하나 바꾸는 게 소원이야. 어떤 사람은 냉장고 이런데 기본적으로 이거를 슈퍼마켓 앞에서 경영 개선 자금을 개별적으로 물론 하지만 이걸 어떻게 중점적으로 쓰겠다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지 한 카테고리를 잘라낼 수 있지. 이거를 뭐 어떤 경영 개선 자금 슈퍼마켓 도와주는데 그럼 나름대로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슈퍼마켓에는
공통으로 5천만 원 받으면 공통으로 우리가 1,000만 원 정도는 공동에 같이 쓸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1,000만 원 쓰고 4천만 원 내 가게에 뭘 갖고 쓰겠다. 그리고 통일시키겠다. 이런 예산부터 해놔야지 예산을 이렇게 잘라낼 수 있는 폭이 생기지 각자 하시면은 아무리 슈퍼마켓 도와주라 해도 다른 데에 경쟁해서 차례가 돌아오기가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 특히 5천만 원 같은 경우. 또 이거 그리고 이게 5천만 원은 여러 경로로 받을 수 있거든요. 신용보증 재단에서 이자도 뭐 보증서도 내야 되고 이랬는데 은행에서도 있는데 이게 애매모호한 부분이니까 이거 아예 잘라서 개인적으로 대출 받는 거, 은행 가서 받는 거, 집담보를 받는 거 이거는 별개로 요거만 갖고 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볼게요. 그다음에 그 공공근로 관련된 부분은 사실 근로라는 부분인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우리끼리 얘기지만 조금 슈퍼마켓 관련된 그 이제 배달도 좀 있고 사실 좀 이게 그냥 뭐 편한 것이 아니라 사실 노동적인 집약적인 게 많잖아요. 노동 물건 날라야 되고 뭐 물건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요새 공공근로는 그렇게 노동스러운 게 아니고 편하게 꽁추 줍고 그다음에 저기 잡초 뽑고 이런 거를 공공근로를 많이 하세요. 되게 그 나이 멀쩡한 사람들 그게 편하니까 이제 공공근로가 되게 업그레이드가 요새 편해졌어요. 근데 공공근로 사람들이 여기 올라오지도 않을 거예요. 와서 정도 안 된다고.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리고 슈퍼마켓이 관련된 부분들이 일하는 시간들이 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사실 손님 많으면 뭐 바쁘고 손님 적으면 늦게까지 또 일해야 되고 또 없는 때는 11시까지도 일해야 되고 또 아침 일찍 열어야 되고 이거를 한 번에 사람을 물론 이제 같이 쓰시는 분들이 되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호흡도 안 맞아 있고 사실은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류센터부터 지역 협동조합부터 일단은 사람을 코타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받으시고 거기에 할당을 받고 거기서부터 파장을 하고 개인 슈퍼마켓까지 하루에 3시간이면 3시간, 4시간 이렇게 해서 줄여야지 한꺼번에 이거를 뭐 물류센터에다가 공공근로 하면 안 되고 그것도 뭐 노년층 얼마 그 다음에 뭐 청년층 얼마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부분을 하는데 맨 처음부터 좀 매칭을 하면 좋긴 좋은데 일하는 것만큼은 그런 제도가 있어요. 내가 얼마를 주고 정부가 일부를 제공해주고 이런 부분인데 이제 한 가지가 해야 될 게 좀 껄끄러운 게 그런 사람들은 정부에서 지원받는 인력은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데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고 옛날에 실효성이 없던지 요새는 그것도 상당히 괜찮은 제도가 됐어요. 어차피 이제는 4대 보험 안 들어주면 요새 잘못하면 고발당하고 힘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결심을 어떤 슈퍼마켓 업주든 그 4대 보험 들어가는 거 내가 미쳤냐 이러고 또 적응도 안 되고 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가능한 툴을 만들어서 하시고 아까 얘기한 물류센터에서 그래도 배송이라든지 IT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물건을 어떻게 오고 간다든지 아까 2+1 그런 것들을 할 만한 사람들은 되게 데리고 쓰기가 편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일정한 매니저처럼 행정을 볼 수 있는 사람들. 행정이 상당히 중요한 건 행정은 전통시장처럼 매니저들을 아예 지자체하고 중기부하고 매칭시키는 방법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볼게요. 그거는 어떻게든지 저도 한번 제가 국회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노력해서 저도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이 정교훈 같은 경우는 되게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한전에서 산업부에서 이게 불가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제 한쪽이 밀리면 다 밀린다고 생각하고 일반 거꾸로 가정용이 더 혜택을 주거든요. 가정용은 지금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산업용들 제조 공장들은 혜택을 많이 주는데 이게 안 준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유통에 관련된 물류에 관련된 부분 처음부터 슈퍼마켓까지는 어렵고 이게 승합하실 때 승합을 많이 하면은 그만큼 전기요금이 싸잖아요. 사실 냉장고 이런 거 쓰니까 근데 승합 많이 한다 그래서 또 기본요금이 올라가 버리니까 승합을 많이 하면 또 기본요금이 올라가 보니까 얻을 때는 또 이 가을에는 또 손해 볼 때도 있어요. 여름에는 그나마 숙제를 볼 수 있는데 봄 가을은 손해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를 물류센터의 냉장시설부터 거기서부터는 좀 한번 접근을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꼭지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그 슈퍼마켓 쪽으로 접근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요 정도만 제가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식자재한테 계속 이제 얘기하면서 제가 갔던 것 같습니다.
그 먼저 그 조경태 부산의원이 뭐 네. 200평인가 300평 그 제안했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저는 늘 주장했던 게 뭐냐면 그 과거 20년 전 때도 이제 25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했어요. 네. 그 지자체에서 그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뭐 개인이 됐든 저기 대형 유통점이 됐든 대기업계 됐든 뭐 식자재마트가 됐든 25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거 뭐 어떤 정해가지고 그 이상은 똑같이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한 달에 2번 휴일, 또 그 다음에 그 친구들 보면 보통 10시에 열어가지고 11시에 이제 닫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개인이 너무 이제 방대해지면서 365일 24시간 하는 식자재 마트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런 규제를 해줘서 똑같이 해주면 난 그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로페이도 이제 저희도 이제 작년 12월달에 제가 박호돈 시장한테 이제 건의해가지고 지역 사랑 상품권을 서울도 적용해달라고 해가지고 1월달부터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니까는 요새 그 매출이 그 부분으로 제로페이로 해가지고서 관공서 매출이 오는 게 한 매출액의 하루 한 5%를 차지하더라고요. 적은 게 아니더라고요. 많이 나왔네요. 네. 많이 올라갔네요. 네,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수수료도 안 나가고 또 하루 20만 원씩 더 파는 거예요. 얘기해서. 그래서 내가 박 시장님한테 문자 보냈어요. 고맙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카드 수수료 문제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또 많이 내렸고, 그다음에 그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5일이다 7일이다 그러는데, 제 경우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오늘 긁었으면 내일 모레 들어와요. 이틀, 네, 플러스 네, 내일이에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너무 이제 자꾸 이제 그 하는 거는 5일이다 7일이다. 아니, 마음 먹으면 그 다음날 그렇지, 쓸 수 그렇지. 있어요. 네, 근데 네. 걔네가 한번 네. 일부러 안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그렇죠, 해주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수수료도 부담하면 바로 그 다음에 해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 저희 같은 경우 뭐 이제 1.3% 정도 이렇게 규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그렇게 크게 이제 많이 그동안 해가지고 내려갔으니까 2.5%다가 별 문제가 없다 그러고,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합에 어떤 그 유통과 나온 친구들 있으면 그냥 한 명이라도 좀 쓸 수 있게. 네. 그래서 그들이 골목 상권하고 연결해서 어떤 지도도 해주고 그렇죠. 소포를 그 협업화하고 네트워크 해주는데, 그러면 이사장님들이 전국에- 생업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직접 다 못 다니는 그렇죠, 행정을 뭐 네. 이런 것들을 해줄 네. 사람이 네. 전통시장에는 그런 사람들 쓸 수 있는 네. 인건비가 있거든요. 집 지원해줘요. 예. 제도가 딱 돼 있으니까 예. 여기도 그렇게 해줘야 된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 조합이 50개밖에 안 되는데 아. 50명 정도라도 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그걸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제도를 있어서 사실 마음 먹으면 해줄 수 있는데 네. 저 공무원들은 첫 살을 만들기를 되게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살을 만들으니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데, 그 저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우리 이사장님 말씀 들으면서도 제가 지금 계속 고민하는 게 뭐냐면, 식자재 마트를 얼마에서 자를 거냐의 문제인데, 자르는 문제를만 이 능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슈퍼마켓 연합회의 업주분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지금 물류센터 제가 알거든요. 그냥 후딱 그냥 땅만 있으면 그냥 노지에다가 가보면 후딱 쪄서 며칠이면 영업 시작해갖고 그냥 해버려요. 사실 경기도 광주 같은데 저 옥포 같은 데는 뭐 식자재 마트끼리 그 동네에 호사마트들은 전멸을 해버렸어. 내가 보니까 전멸을 해버려. 내가 가서 보면 아니 지나가다 저는 남일 같지 않으니까 일부러 지나가다 호사마트를 딱 지금 가보거든요. 그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걸 떠나서 예를 들자면 슈퍼마켓 업주가 구멍가게로 시작했는데 한 5년이 지났어. 그래서 점점 400개, 500까지 늘렸어. 근데 이거를 사실 이런 부분하고 저 식자재 마트하고 구분 없이 이걸 하다 보면 우리는 맨날 구멍가게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고민이 그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또 미래도 이건 당연히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 쉽지 않더라도 1000평까지 늘리는 게 우리도 그렇게 잘 살아봐야 되는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나 왜 못해요? 정상적으로 하면. 이제 이런데 식자재 마트는 그런 모델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낙찰적 자본에 의해서 아까 2-3개씩 10개씩 하면서 납품한 사람들한테 후려쳐갖고
그냥 하고 또 어떨 때는 그냥 갑자기 또 사고도 많이 친 애들이 걔네들이 치잖아요 물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생각할 때 그래서 식자재 마트를 일반적인 슈퍼마켓하고 어떻게 틀림적으로 분리해낼 것이냐, 어떤 식으로 낼 것이냐, 그 다음에 슈퍼마켓의 또 미래까지도 너무 잘못하면은 접근하면 안 된다는 부분까지. 그래서 일방적으로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정해주시면 되는데 평수를 갖고 딱 자르는 것이 능사냐 아니냐에 대해서 저도 진짜 고민스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개인 슈퍼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아까 이제 네. 김 기사장이 얘기했듯이 보면 구멍가게부터 400명 한다지만 그 사람 그런 사람은 1000명에 1명도 안 나와요 실제적으로.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는 그래서 왜 자꾸 그 250평방미터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가 아까도 이제 우리 저기 윤희정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가 딱 들어오면 오는 순간 매출이 50%를 팍 줄어요. 그러면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1kg, 2kg 규모에 따라서 1kg, 2kg 반경 내에 이제 있으니 전부 그렇게 하니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거를 규모로 해서 정해놓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후보님께서는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차근차근 그거는 이제 진짜 1000분의 1이에요. 김민규 이사장은 1000분의 1짜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어떤 형제들끼리 그러더라고요. 지가 친척끼리 그러고 해가지고서 전부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충주 뭐 얘기하는데 1500평짜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이게 N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1500평이면 그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나 팔겠어? 1억 5천을 팔 텐데 그래야 수지가 나오는데 그럼 그 대기업이지. 그걸 중소상인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들이요. 가장 큰 문제는 정상적인 유통을 하지 않는다. 소매도 정상적으로만 하면은 그냥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24시간 영업에다가 그냥 무작위다 계란 한 판에 그냥 뭐 4,000원 가는 거는 뭐 1,000원씩 그냥 계속 팔고 뭐 술을 갖다가 뭐 저 1,500원 받아야 될 거를 뭐 1,000원씩 이렇게 팔고. 근데 제가 이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사실은 물건 싸게 받는 거 우리끼리는 알잖아요. 물건 싸게 하는 거 갖고 잘못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실 외부에서 소비자들은 중간 과정에 누가 죽든지 만든 소비자들은 그걸 사실 싸게 파는 거 갖고는 뭐라고 안 그래요. 사실 그건 잘못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투쟁했던 사람한테 이런 말을 감히 들을 수 있는데 이제 근데 그런 피해 사례 궁극적으로는 그게 나중에 소비자한테 피해가 간다는 부분을 부각시켜야지 잘못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근데 그걸 정상적인 그 자료를 다 주고 사다 팔면 그렇게 팔 수가 없어요. 왜 무자료를 없애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대형마트는 아시다시피 무자료 단 한 개도 안 받아요. 근데 받을 수가 없어요. 대형마트는 그렇죠. 대형마트 식자재 마트는 아니 식자재 마트도 무자료가 단 한 개도 없어. 거의. 왜냐면 자료가 부족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무자료를. 그렇지. 우리 저 조합도 마찬가지잖아. 부탄 가서 무자료 받으면 뭐 2,000원씩 사는데 못 받잖아. 아요 무자료가. 아니 이게 우리 보고 무자료 사달라는 요거는 하지만 이 대출 규제가 아파트는 그 디테일 규제 때문에 규제를 하는데 이제 은행도 그거는 제가 좀 근데 은행도 이 디테일 규제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니까 돈은 많고 쓸 데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130%씩 해주다 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저기 뭐 지금 오늘 나눈 얘기를 조금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정리 정돈을 해서 좀 주시면은 아니 뭐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건데 각자 처해진 환경과 그다음에 또 지금까지 겪은 데 좀 들리는데 뭘 만들려고 그러면 항상 저는 이제 연합회하면서 느꼈던 건데 우선적으로 급하고 될 가능한 것부터 처리를 하는 게 집중해서 해야지 한꺼번에 얘기를 해버리면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를 만들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작은 거보다 큰 거 하나를 만들면은 좀 그리고 사례를 하나 만들면 사례가 만들어지면 그다음 좀 치워져요. 첫 사례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첫 사례를 만드는데 너무 이제 마음은 급하니까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은 사실은 네네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들어주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네를 그러는 거 안 들어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서 투쟁을 하고 막 해줘야 되는데 이 투쟁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투쟁의 결과에서 좋아지는 점은 여기 계신 분들은 조합원들은 좋아지는데 여기 이사장님들은 그때는 좀 망해고 난 다음에 좋아지고요. 조합원들은 좋아지죠. 좀 어느 정도 지장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투쟁한 앞장선 분들은 희생을 당하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투쟁의 동력이 없어서 얻어낼 게 없으니까 그것도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할 수밖에 없고 실제 투쟁을 낚을거리 나가고 뭐 한다는 것은 진짜 큰 결심을 하고 딱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노동자들처럼 그 노동자들은 무임승차를 할 수가 없어요. 노조가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를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근데 우리는 99%가 무임승차라고 조합은. 왜냐면 잘 모르니까. 왜냐면 그 조직화가 아직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냥 하수수로 떨어지면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지 그냥 우리 홍천표 회사님이 가서 투쟁한 일을 몰라. 조합원들이 모른다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그런 거 갖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제일 고민은 그래요. 저도 그거를 슈퍼마켓 연합회에다가 슈퍼마켓 연합회가 그게 장점이 달라진 단점이 달라진 뭐지만 슈퍼마켓 연합회에 조합원이 되면은 이걸 경제적인 이득은 쉽지 않지만 정책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뭘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제적인 이득이라고는 되게 잘못하면 오해받고 욕을 얻어먹어요. 우리가 프랜차이즈 회사가 아닌 이상 프랜차이즈는 당연한데 정책적인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꼭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뭐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조합이다 보니까 처음에 출자비 이렇게 했는데 슈퍼마켓 연합회에 가서 졸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두 달에 한 번이라도 가서 뭘 들어야지만이 뭐가 있다는 거를 만들어내야 돼. 그거를 의외로 쉬울 수도 있고 근데 처음부터 너무 구체적인 걸 만들지 마시고 그걸 하나를 만들어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도 좀 쉬워진다. 네, 또 혹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한 시간 됐는데 혹시 내가 지역 조합에서 급히 뭐 해야 될 거. 제가 한 말씀. 네네. 김포 저희 뭐 한영대에서 저희 그 조합의 문제점을 뭐 우리 회장님도 많이 국회 가서 말씀을 하시고 했던 부분이니까. 도와주셔야 갈 것 같은데.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정책 자금을 50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물류센터를 찾는데 자부담이 이제 10%가 들어가다 보니까 슈퍼마켓에서 이제 자부담 5억이라는 돈을 만들기가 참 애매하고 한 군데 1,000만 원 출자를 하려면은 안 하는 사람도 많고 만들기 어려운데 어렵게 만든 그 자부담을 일단 보증금이라는 개념 가지고도 그 저희 지분이 있어가지고 보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보증을 못하게 하니까 그게 그냥 없어지는 돈 같이 10년 동안 깔고 뭉개야 되다 보니까 그 어려워도 그 돈 사용을 못하니까 그걸 몇 번 우리 연합회장님도 국회의원, 뭐 의원이라 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상하게 왜 그런지 그 중기청에서 그걸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부모님이 들어가시면은 풀 수 있는 개념이 되면은 그것만 풀어주신다 하더라도 네, 그 물류센터에서 어려움이 조금 감소가 될 텐데 어떤 경우가 돼서 안 되는지 저도 좀 알고 있는데 되게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조금 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그렇고요. 고민을 좀 해볼게요. 저는 여러 가지 아주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다른 데 형평성도 있고 자부담이라는 자체가 사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자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딴 데는 자부담도 많고 뭐 이런 데가 있어서 그런 중기부 공무원들이 아마 그런 쪽에서 부담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협동조합이 이 사업이잖아요. 지금 물류센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업인데 갖다 마지막만 사업인데 비영리로 가니까 그래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비영리로 가다 보니까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자산 가치를 물론 너무 사업화 시키는 건 그 정부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근데 돈을 낸 사람과 그다음에 이사장님들이 노동 시간과 이거에 대한 그다음에 물류센터가 커졌을 때 이득에 대해서 보장 안 해주면은 누가 물류센터를 열심히 하겠어요. 사실은 안 하지. 이제 그거 문제와 외국의 사례, 그거 문제와 이제 딴 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발전하면 전문 경영을 둬서 이제 운영하고 이제 발전시키고 분담금을 시키는데 이 분담금마저도 배당을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수익을 남기지 말아야 되는 여기 이사장도 아실 거예요. 수익을 남기지 말아서 숙제를 또 하고 있죠. 남겨도 골치 아프고 적자를 봐도 골치 아픈 이 구조를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 머릿속에서 바꿔놔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뭐 KDI라든지 이런 국책연구소에서 외국의 사례를 갖고 조금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게 되면은 조합원들한테 단순하게 물건 주고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돈이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돈을 내가 인마이 포켓이 아니라 그 돈이 다시 투자금이 들어가서 또 하나 늘리는 그 사례를 만드는 거를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도 해본 적이 있고 근데 저도 그 문제는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볼게요. 공부가 제가 좀 부족해요. 이제 저 마지막 뭐 하시겠어요? 네. 저는 저기 그 서울에서도 변두리, 네. 저쪽 도봉, 강북 이쪽에 그 이사장을 맡고 있는 네. 정부라고 합니다. 우선 그 이사를 빌어서 그 최 회장이 비례 14번이라도 받은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게 그 정책 자담회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책이라는 건 여기 다 들어있어. 우리가 바라는 거 내가 읽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거를 한 몇 번 읽어보시면 돼. 최 회장께서. 그리고 지금 말씀 나누신 건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아는 얘기야. 응? 우리 애로라든가 응? 또는 최 회장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은 이 정치권이 묘해가지고 들어가면 고마냐. 네? 네. 그 지가 그걸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초심을 잃지 마시고 응? 말 그대로 우리의 대변인이 돼주시면은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번엔 또 기회가 좋아. 네? 저쪽에 중앙회에서도 또 그 2번 저쪽에 또 받았잖아요. 김경만 씨. 네? 그러니까 잘 맞춰가지고 응? 뭐 우리 최 회장은 뭐 이 바닥을 잘 아시니까는 더 이상 뭐 얘기 드릴 게 없어요. 부탁드릴 건 뭐냐면 초심을 잃지 마시고 응? 그대로 저희 대변인이 대해주시면은 저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아니, 저 마지막으로 저희 여기 없는 상황인데요.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조합들이 주류 면허를 40군데를 갖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근데 이제 이 주류 면허가 슈퍼만 공급하고 있어요. 주류 부분은 알겠지만 슈퍼 쪽에 같이 있는 체인 사업조합하고 그 권익기 씨랑 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핫동이라고서 이제 유흥점에 이제 가다 보니까 이 사실 소상공인 식당 업종들도 유흥주에서 받아야 되는 이제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기에서 저희는 원가가 100원이 오르는데 식당은 1,000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소상공인 업종 쪽에서 식당들까지도 저희 그 슈퍼에서 공급해주면 그런 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좀 소비자가 내려가니까 물가들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유흥주점 쪽에서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소상공인 업종이 슈퍼가 공급하고 있으니 이 식당들까지도 공급할 수 있는 그 주류 체제를 좀 개편시켜주면 아마 우리 지역 조합들이 조합원 플러스 이 소상공인 업종, 뭐 대표 중 식당하고 저희 슈퍼가 대표 업종이니까 그분들한테 해주면 수수료도 싸게 공급받고 그 오시는 손님들한테 가격을 1,000원 정도 내려갈 수 있는 시기가 충분히 있다 보면 훨씬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요거는 뭐 지금 당장 들어가셔서 힘드시겠지만 한 3년 내에 저희 슈퍼업계를 위해서 한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맷집을 좀 더 키우고 이게 주류 싸움에 들어오면 칼 맞고 막 그러고 막 근데 하여튼 저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는 알아요. 그래도 사실은 어렵게 슈퍼마켓협회가 정말 고생해서 그나마 슈퍼에서도 할 수 있는 주류 한 것도 과정도 되게 험난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조금 장착이 됐는데 아마 생각했던 거만큼은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지금 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사실 무게도 많이 나가고 실속도 별로 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래도 이제 슈퍼마켓 나름대로의 주를 취급할 수 있는 것들은 40가지 정도 따졌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현재 일반 식당 같은 경우는 좀 애매모호한 게
저 합동해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또 직거래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마트에서 사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새는 외식업 같은 경우는 또 주류 카드라는 게 생겨갖고 예, 거기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주류 카드를 도입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지금 국세청 관리하는 게 몇 가지 테마로 나눠졌는데 그게 좀 모호해져 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슈퍼마켓 전용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슈퍼마켓이 어디까지 또 배송을 해주느냐 이제 문제도 한번 좀 조금 더 그건 사실 저도 고민만 했지 구체적인 건 안 알아봤기 때문에 제가 다 알 수는 없고 저는 이거 사실은 안 게 소상공인연합회 하면서 이제 우리 강원이라 하셔갖고 계속 직접 정부 관계자를 만나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저도 뭐 근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다 내진 못했어요. 제가 뭐 어떻게 낼 수 있는 방안이 없고 한 단계 한 단계 점진적으로 가는 부분인데 저도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제가 아는 거라고는 소상공인 문제밖에 잘 모릅니다. 사실 뭐 알 수도 없고 지금까지 그것밖에 없었고 이번에 국회 갈 때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비례대표 넣으면서 되게 소상공인연합 되게 힘들었어요. 과정이 이게 고민들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참 사치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게 또 진짜 죽으러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되게 고생하러 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연합회장 하면서 그래도 좀 지금은 전에 처음에 힘들었지만 지금은 좀 괜찮아졌고 하나의 어느 정도 옛날에 비하면 지금 슈퍼마켓 소상공인연합회장 할 때보다 제가 보기에는 10배는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현실을 또 너무나 알고 있고 또 그 정치권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서 정치인들 멱살을 잡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잘 합리적으로 설득하면서 꼬셔가면서 잘해야 되는데 이 생존 문제는 또 절박하고 이거를 우리가 노동자들처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설득해가면서 하나하나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자칫 잘못하면은 뭐 그거 나쁜 건 아니지만 쫓겨날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면 뭐 정치인들하고 싸워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문제예요. 사실은 이리 해도 별로 좋을 것 같지 않고 저리 해도 안 좋을 것 같고 근데도 이 최초라는 것 때문에 제가 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소상공인 목소리가 많이 맨날 노조들이 그 다음엔 길이 열리는 거고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생기고 소상공인 목소리가 이제 많이 깔리게 되고 이미 뭐 당대표들이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 시작했잖아요. 계속요. 전에는 뭐 상상할 수 없었던 얘기가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처음부터 첫 술에 배가 부르지는 못하겠지만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부분들을 그래도 이제는 여러분들하고 사실은 저는 같이 동반자지만 동반자 입장에서 계속 움직였지만 이제는 정치가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조력자가 되는 거거든요. 조력자. 이게 약간 한 단계가 그래도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것까지 갔는데 우리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조력자가 되면은 조력자 역할을 못하면은 저도 자격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뭐 초심을 잃지 만다는 부분이 제가 남게 되면은 많이 평가를 받다면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한 사람 연합회장으로서도 그 직원 받았지만 그런 부분으로 아마 기억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저희 미래한국당의 최승조 후보가 꼭 원에 들어가셔서 저희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주시면서